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신동일입니다. 네, 신동일 작곡가님, 자,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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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경 피아니스트님입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마음을 먹은 바가 있었는데, 이 작곡이라는 거를 일이나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스스로 이제 뭐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런 결과로 이제 목표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제 작곡가로서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결과로 현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살겠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살아오면서 겪은 장애와 어려움은 대체로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거나 뭐 건강 관리 같은 부분이었고, 이제 작곡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흔들리거나 힘들거나 뭐 내적 갈등이나 뭐 혹은 음악적 혹은 예술적인 고민 같은 거를 뭐 심각하게 한 기억은 특별히 잘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전혀 없진 않겠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이제 항상 어렵고 고민을 던져주는 부분이 사실 언어적인 소통입니다. 사실 제가 말로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 작곡 전공자들이 되게 이제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특히 극단적으로 좀 내성적이어서 특히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말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대까지는 이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예, 뭐, 돌이켜보면 뭐 실수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어쩌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편해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작곡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후로 만난 사람들은 거의 일 때문에 관계를 맺고 이제 만나는 분들이 주로 많고, 그래서 이제 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사적인 관계로 이제 좀 더 확대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인 친교를 위해서 뭐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셈이죠. 학창 시절에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들도 이제 몇이 있긴 한데, 뭐 대부분 이제 거의 못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하고 이제 공연기획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 한 명만 이제 그것도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곁에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작곡만 하면서 혼자 세계에 파묻혀 살 수 있으면은 제일 좋긴 하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사람이 살아야 되고 뭐 생계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하고 살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것은 결국 이제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0살 되기 전까지 40대까지는 뭐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고요. 나이가 50살이 이제 넘어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지나온 삶을 뭐 이렇게 저렇게 되짚어 보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이켜 보면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제가 작곡을 하는 것은 이제 말로 하는 것 대신에 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택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추상적인 예술인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저를 표현하는 게 저한테 더 적합한
표현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학창 시절에 그 음악과 작곡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지 않는 좀 추상적인 예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뭐 비유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생각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조금 그 공부하고 좀 살다가 왔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지내면서 미국 이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제 느낀 점 하나가,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냐,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견이나 어떤 정의, 뭐 스테이트먼트 이런 정의를 그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점이 저한테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사고방식이 좀 추상적인 이제 좀 상대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가급적 선입견을 좀 안 뭐 그건 의식적으로 한 거하고 그러는 것 같진 않은데,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라도 선입견이 전혀 없다라고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인 음악이 사람들한테 저를 표현하는데 저한테 훨씬 더 예, 그 적합한 방식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히 이제 제가 사람을 워낙 또 잘 안 만나기 때문에 제가 작곡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도 굉장히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공연을 하면서도 이제 모니터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객 반응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뭐 이렇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오페라 같이 음악극을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그래서 이런 특히 그 무대 작품 할 때는 특히 더 이제 모니터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 듣는 의견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제가 작곡가로서 삶과 그다음에 음악적인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작곡하고 음악을 활동을 해오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음악 세계와 또 사람들이 이제 청중이나 관객이 듣고자 하는 음악 어떤 음악 세계가 있다면은, 그 접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제 이제 작곡 활동 또 음악 활동이 이렇게 왔다는 생각을 하여튼 10년 전쯤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살 되기 전까지는 작곡하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곡하는 게 늘 뭐 즐거운 일이었고, 뭐 굉장히 이제 제가 그냥 생활로 작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와서 뭐 큰 문제도 없었고 늘 즐거웠고, 이 작품이 또 무대에 오르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 이제 성취감도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5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사실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이게 전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작곡을 해온 게 아니다. 이게 조금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곡할 때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도 조금 느껴지고, 특히 이제
오페라 같은 이제 음악극 작업할 때가 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대본이 이제 완성되고 거기서 작곡까지 이르는 과정에 제 스스로가 이제 이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음악극을 예를 들면 오페라를 작곡한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그 장면을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하죠.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극이 연출이 될 것인가. 그걸 상상하고 거기 그 상상을 음악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그 과정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작곡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 사용이 된다, 소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렇게 막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이제 작곡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나 이제 작곡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나 조건들을 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하여튼 피하거나 이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어떤 해야 할 일들이 다른 문서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작곡 이외에 부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은 일단 최대한 그거 빨리 해치우려고 노력하고, 혹은 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가 지금 작업실도 그냥 마루에 있거든요. 그 부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데서 작업을 해도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어떤 방어막 같은 걸 치는 것이죠.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좀 만들어 가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작곡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드라마틱한 곡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스트레스 갖고 작곡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태생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쪽 외갓집 쪽을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 이렇게 아예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피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이렇게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느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마음 어딘가에 어떤 창고나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버린다기보다 이렇게 치워놓을 수 있는 어떤 쓰레기통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영리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묻어두고, 예,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생활, 어떤 사람들은 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거나, 취미 생활이 있거나, 남자들은 술을 마시면서 풀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논다고 있는 스트레스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이렇게 개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에다 치워두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하고 우리 회원들도 많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음악을 작곡을 생활처럼 한다 일상에서 항상 한다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작곡가 가는 사람들이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살아온 거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제 거기서 감동을 얻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분들 이제 뭐 작곡 생활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늘상 이렇게 스케치하는 뭐 그런 뭐 베토벤 뭐 합창교향곡 작곡하는데 뭐 30년 동안 스케치를 했다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작곡가를 하려면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거죠. 예. 그 위에 뭐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했던 것 같다. 이것도 참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예, 옆에서 막 시끄럽거나 이럴 때 그래도 상관없이 집중한다. 이것도 뭐 굉장한 경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거는 도인의 경지다. 도인의 경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훈련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그러니까 하여튼 항상 그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제2의 천성같이 자기 몸에 배 있는 예, 애들이 막 떠들어도 상관없이 딱 집중할 수 있는 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면서 동일시 작업실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글쎄 따로 작업실 네, 없었고 항상 늘 마루에 있거든요. 그럼 마루와 주방은 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부분 아파트라는 곳이. 애들과 근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동희 씨가 말한 것처럼 늘 방어막을 이렇게 차단을 잘 해놓고 그리고서는 정말 저희가 TV가 있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TV가 있어도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정말 작곡이 일상인 것처럼 하는 게 본인도 스스로를 작곡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그냥 연습으로 계속 끊임없이 함으로써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여튼 신혼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곡을 쓰고요. 정말 잠들기 전까지 곡을 써요. 근데 위쪽 맞지 않았는데 이쪽 자기 곡을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웠고 지난번 김재창 쌤께는 말씀드렸지만 결혼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제 온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다른 저희 친가분들은 친척분들이 이제 사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동희 씨가 와서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곡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작곡을 말든지 간에 항상 곡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왜냐면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뭐 우리가 경험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광경을.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서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아이들 동요 아니면 피아노 소품 이제 이런 걸 또 연결돼서 또 작곡하게 됐었고, 그리고 어릴 때도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도 일기 쓰기가 너무 싫어갖고, 네, 악보에 바로 장례식장에서 냈었어요. 오선지를 가져왔었어요, 오선 노트를. 네.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해서 그 장례식장에 그 의자와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던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각인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멋있게 느껴지셨겠다. 아니요, 멋있기보다는 왜냐면 저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장녀라서 제가 책임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냥 뭐 좋고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이해가 안 됐죠.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었고. 좀 특별하다. 그런 네, 생각이 그쵸.
되게 스페셜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사람과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눈치를 안 본다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눈치가 그치, 없다고 볼 수도 그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롯이 자기 길을 가고 정말 무소의 뿔처럼 가고 근데 그리고 그게 그냥 남의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진짜 자기 길 그렇죠. 집중도가 높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연애할 때도 자기도 좀 뭔가 농담을 해보려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재미는 그래서 좀 없었겠다. 그죠? 연애할 때. 네, 그런 뇌 구조를 가진 예. 그런 이제 작곡가랑 살고 있고 음. 또 처음에 이제 데이트할 때도 이제 이분이 이제 저를 좋아하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때 저는 이제 거절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거절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같이 남산을 걷고 나서는 저한테 좋아한다는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보를 이렇게 둘둘둘 거절하려고 말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둘둘둘 말아서 빨간 리본을 이렇게 딱 묶어서 가서 한번 쳐보세요. 너무 가벼운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당신을 위해서 작곡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텐데 그냥 가서 한번 쳐보세요. 이러니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하고. 고수네, 고수야. 네, 연애도 그리고 고수네.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보면대 악보를 펴놓고 봤더니 제목이 어떤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었어요. 이게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가, 어떤 진짜. 사랑이라는 건가 하면서 쳤던 기억이 나요. 그날 집에 와서. 아, 그래서 이런 진짜. 모든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대신 곡을 써서 자신의 표현을 했고 말로 소통하는 대신 그랬었죠. 천재셔요, 천재 네, 작가님. 천재적인 기질이 있네요. 이게 그래요. 그게 나도 이렇게 리허설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변에 누가 뭘 해도 그냥 집중해 자기 일하는 이 경지가 이렇게 그 명상적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경지다. 도인의 경지다. 왜냐하면은 명상가들이 항상 뭐가 있으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게 명상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 목적이 아니고 자기 성찰. 응? 작곡가들은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지 그게 주 테마인데 주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힘들어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보다 그러셔서 나도 걱정을 했는데 뭐 너무나 잘 초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마음공부를 많이 멋있어요. 두 분 다 멋있어요. 그래요. 잘 만나셨어요. 아유 그래요.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보내드리면서